아침에 일어나서 마늘 한쪽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드신 적 있나요?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고 해서 그냥 믿고 따라 하셨던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조합이 우리 몸에 정말 그렇게 좋은 걸까요? 단순히 전해들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 상식인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건강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이정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마늘과 참기름 이야기의 진짜 효능과 주의할 점,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자연항생제로 불렸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 덕분에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특히 혈액순환을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고혈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을 경우 위에 자극이 강해서 이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그냥 씹어 삼키는 습관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익혀 먹으면 될까요? 문제는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 알리신이 열에 약해 쉽게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다진 직후 일정 시간 두기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다지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해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가열하면 효소가 작용할 시간이 없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마늘을 자르고 난 뒤 10분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살짝 굽거나 굽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음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고소한 풍미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참기름의 주성분은 리놀레산을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과 세사물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거나 튀길 때 사용하면 산패되기 쉽습니다. 즉, 고온에서 조리하는 용도보다는 나중에 살짝 곁들이는 방식이 건강에 더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늘과 참기름을 함께 먹는 건 어떨까요? 이 조합이 실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일부 민간에서는 마늘과 참기름을 함께 먹으면 장 건강, 피로 회복, 심지어 성기능까지 좋아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늘의 알리신과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성분이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과장되어 있거나 일부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대는 금물입니다. 더구나 공복에 이 조합을 생으로 섭취하는 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고지혈증이나 지질대사 이상이 있는 분들은 참기름 섭취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늘과 참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다음의 팁을 기억하세요. 첫째, 마늘은 다진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약한 불에 익혀 드세요. 둘째, 참기름은 조리용이 아니라 마지막에 곁들이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셋째, 두 가지를 함께 드실 땐 소량씩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늘과 참기름을 활용한 반찬류, 예를 들어 나물 무침이나 약간의 양념장을 곁들인 식사는 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듣던 건강 비법도 올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실천이 함께할 때 진짜 효능을 발휘하니까요. 1부에서 마늘과 참기름의 진짜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주제, 바로 기름의 선택과 사용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기름을 제한하거나 아예 피하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에너지원을 보충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문제는 어떤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기름은 종류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기름에는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등이 있습니다. 각 기름은 성분과 발연점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지만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보다는 샐러드나 나물무침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해바라기유나 포도씨유는 비교적 높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서 볶음 요리나 튀김에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름에도 산화가 잘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너무 오래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고소한 맛을 내지만 발연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 단계에서 넣어야 합니다. 볶음밥을 할 때 처음부터 넣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기름을 산화시키는 습관으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보관입니다. 기름은 산소, 햇빛,
열에 민감해서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빛이 차단되는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름 사용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름은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골라서 쓰는 겁니다. 먼저 볶음 요리를 하실 땐 가열용 기름으로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유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단, 연기가 나기 전에 조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 마지막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소량 넣어 향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산화되지 않고 영양도 더 잘 보존됩니다. 샐러드나 나물무침에는 저온 압착 방식의 생들기름이나 생올리브유를 활용하면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넣기보다는 한 끼의 작은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식용유나 일반적인 튀김용 기름은 되도록 한번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사용할 경우 기름 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기름을 구입하실 땐 유통기한뿐 아니라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신선한 기름일수록 향이 맑고 색이 깨끗합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기름에서 쩐내나 구수함과 다른 이상한 향이 느껴진다면 산패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기능성 기름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씨유, 코코넛 오일, MCT 오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기름들도 특정 건강 상태나 식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은 우리 몸에 가장 익숙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전통 기름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된 습관입니다. 하루 한두 끼라도 기름을 어떻게 쓰는지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나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한번 배운 건강 습관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2부에서 기름 사용 습관과 올바른 선택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건강식품과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위장 건강의 핵심 포인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건강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과대 광고에 현혹된 제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는 건강보조제입니다. 예를 들어 홍삼, 루테인, 오메가3 같은 제품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을 복용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다음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반드시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본인의 질병 상태에 적합한지 체크하세요. 셋째, 제품에 대한 후기나 광고 문구보다는 전문 의료인의 조언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특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시니어의 경우 위장에 무리를 주는 제품이나 알약 크기가 너무 큰 보조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루 형태나 젤리 형태, 혹은 액상 제품처럼 흡수가 편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위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위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점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길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은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나 야식 습관은 위산 역류나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위장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과식은 피하세요. 둘째, 식사는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세요. 셋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는 가볍게 앉아 계세요. 넷째, 자극적인 음식, 특히 맵고 짠 음식은 줄이고 따뜻한 국물이나 부드러운 죽 같은 음식을 자주 드세요. 특히 마늘이나 생강처럼 위를 자극하는 식품은 반드시 조리 후에 드셔야 하며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도 위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스트레스와 위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장 운동도 둔해집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이 반복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하루 10분 정도의 복식 호흡이나 가벼운 산책 또는 음악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위장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선 무조건 피하고 제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잘 이해하고 맞춤형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늘과 참기름도, 기름의 선택도,
건강식품도 모두 제대로 알고 써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무엇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이 작은 기록과 관찰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가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찬 시니어 건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